안녕하세요. 축구 역사 크리에이터 광개토입니다. 꿈의 무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겨루는 UEFA 챔피언스 리그의 수식어입니다. 그 대회 결승에 한국 선수가 또 한 번 올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과거 한국 선수들의 기록은 어땠을까 하고요. 이번 조사 범위는 유럽 축구 연맹이 주최한 클럽 대항전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죠. 범위를 넓혀 아시아인의 기록을 다 찾아봤는데요. 한국인만 해도 될 뻔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유럽 클럽 대항전 결승에 오른 아시아인은 한국의 축구 전설 차범근입니다. 1979-80 시즌 독일로 이적한 차범근은 프랑크푸르트를 UEFA컵 결승에 올려놓습니다. UEFA컵은 유로파 리그의 이전 이름인데요. 지금의 유로파 리그보다 훨씬 권위가 높았던 대회입니다. 당시 챔피언스 리그의 이전 대회인 유러피언 리그는 정말 리그 우승팀만 나갈 수 있는 대회였기 때문이죠. UEFA컵엔 다른 상위권 팀이 출전했습니다. 79-80 시즌에도 이탈리아의 인터밀란, 나폴리,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명문 구단이 출전했었죠. 차범근의 프랑크푸르트는 우여곡절 끝에 결승에 오릅니다. 1라운드에선 스코틀랜드의 에버딘을 만나는데요. 당시 에버딘 감독이 그 유명한 알렉스 퍼거슨 감독입니다. 차범근은 1차전 에버딘 원정에서 전반 13분에 선제골을 넣었죠. 원정에서 1대1로 비겼던 프랑크푸르트는 홈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당시 퍼거슨 감독은 차범근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2라운드에서 프랑크푸르트는 탈락 위기에 몰리는데요. 1차전 디나모 부쿠레슈티 원정에서 0대2로 완패한 것이죠. 그러나 차범근이 2차전 분위기를 바꿉니다. 패색이 짙던 후반 28분 마침내 만회골을 뽑아낸 것인데요. 이 득점을 발판으로 프랑크푸르트는 후반 추가 시간에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연장 전반 결승골을 뽑아내며 16강에 오릅니다. 16강 페에노르트전에서도 한 골을 추가한 차범은 유럽 중심에서도 동양인이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후엔 상대의 경계대상 1호가 돼 득점포는 더 가동하지는 못했습니다. 결승에선 같은 독일 리그 멘헨글라드바흐를 만납니다. 결승 1차전 프랑크푸르트는 원정에서 2대1로 앞섰지만 후반 31분과 후반 44분에 연속골을 내주며 역전패합니다. 그러나 2차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원정골 다득점 원칙에 따라 우승컵을 들어올리죠. 차범근은 1차전에서 윙포워드, 2차전에서는 투톱 중에 한 자리를 맡아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역사상 첫 UEFA컵 우승이었고요. 차범근은 독일 무대 데뷔 첫 해에 올린 쾌거였습니다. 차범근은 1987-88 시즌에 다시 정상에 오릅니다. 이때는 레버쿠젠으로 이적한 뒤의 일입니다. 레버쿠젠은 결승 상대 에스파뇰 원정에서 0대3으로 패하죠. 바로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 0대3 패배는 축구에서 완패를 상징합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를 뒤집을 확률은 4%밖에 안 됐는데요. 이날 차범은 오른쪽 윙백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2차전에 기적이 일어나죠. 레버쿠젠의 리베크 감독은 차범근을 공격수 자리로 올렸고 이게 통했습니다. 전반을 0대0으로 마쳤지만 후반전에 팀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12분과 18분 연속골로 분위기를 탑니다. 에스파뇰의 수비가 정신을 차리자 쉽게 득점이 안 나왔는데요. 이를 뚫은 것이 차범입니다. 후반 36분 프리킥 상황에서 헤더로 극적인 세 번째 골을 넣었고 승부차기에서 레버쿠젠은 3대2로 승리해 우승컵을 듭니다. 기적적인 승부였습니다. 차범근 이후 아시아인이 유럽 클럽 대항전 결승 무대에 오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2001-2002 시즌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바로 앞두고 열린 유로파 리그에서 일본의 오노 신지가 결승전에 출전하죠. 유럽 클럽 대항전 결승을 경험한 아시안인 중 유일하게 한국인이 아닌 선수입니다. 오노 신지가 속한 페에노르트는 도르트문트를 3대2로 꺾고 정상에 오릅니다. 오노 신지는 85분 동안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팀 승리에 일조합니다. 2007-2008 시즌에는 제니트의 김동진이 유로파 리그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맛봅니다. 하지만 주역은 아니었습니다.
팀이 1대0으로 앞서던 후반 48분 교체로 들어갔는데요. 그래도 추가골이 넣는 순간엔 경기장에 있었네요. 제니트는 레인저스를 2대0으로 물리치고 정상에 오릅니다. 그때까지는 챔피언스리그보다 한 단계 아래로 평가받는 유로파리그 UEFA컵에서만 정상 무대에 도전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버즈가 등장하며 이야기가 달라지죠. 박지성 이야기인데요. 사실 슬픈 부분이 더 많은 도전사입니다. 박지성은 2007-2008 시즌 좌절을 겪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맹활약했지만 결승전 스쿼드에선 제외된 것이죠. 후보 명단에서도 빠져 팀이 우승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와신상담한 박지성은 2008-2009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처음으로 출전합니다. 아시아인으로는 처음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를 밟은 것이죠. 그러나 꿈의 무대 결승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맨유는 에투와 메시에게 연속골을 내주며 0대2로 완패. 호날두, 루니와 함께 3톱으로 나왔던 박지성은 후반 11분 베르바토프와 교체돼 나옵니다. 결국 팀 패배를 지켜봐야만 했죠. 2010-2011 시즌 챔피언스리그에는 다시 결승전에 오릅니다. 이 시즌 8강에서 첼시를 상대로 멋진 골도 넣었던 박지성은 맨유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승에서 다시 바르셀로나에 1대3으로 완패했죠. 왼쪽 미드필드로 나왔던 박지성은 메시를 막았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2차례나 나서며 큰 족적을 남겼다는 의미가 있죠. 한동안 끊겼던 아시아 선수들의 챔피언스리그 도전사는 손흥민이 이어받았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선 한국인 선수의 4번째 결승 도전이고요. 출전하면 3번째 출전입니다. 유럽 클럽 대항전으로 범위를 넓히면 한국 선수의 7번째 도전이고 아시아인으로는 8번째. 이미 아시아 축구 전설들을 넘어선 손흥민이 이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어떤 역사를 쓸지 6월 2일 스페인 마드리드 메트로폴리타노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축구 이야기가 있어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